Brooks ain't no bug. It's just institutionalized. Institutionalized my ass. The man's been in here 50 years, Hayward. 50 years. This is all he knows. In here, he's an important man. He's an educated man. Outside, he's nothing. Just a used-up con with arthritis in both hands. Probably couldn't get a library card if he tried. You know what I'm trying to say? Red, I do believe you're talking out of your ass. You believe whatever you want, Floyd. But I'm telling you, these walls are funny. First you hate them, then you get used to them. Enough time passes, you get so you depend on them. That's institutionalized. Shit. I can never get like that. Oh, yeah? Say that when you've been here as long as Brooks has. Goddamn right. They send you here for life. That's exactly what they take. Part that counts, anyw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쇼생크 탈출.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억울한 누명을 쓴 앤디가 이제 쇼생크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비록 교도소 아니고 또 종신형 죄수로 살지만 그리고 누명을 써서 정말로 잘 살아야 할 인생이 어느 한날 떨어져서 정말 교도소 생활, 종신형 죄수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로 힘든 여건이지만 주인공이 조금씩 이제 자아를 찾고 그리고 자기를 찾으면서 이제 조금씩 그 동료들을 도울 수 있게 되고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는 극적으로 또 교도소를 탈출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모습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뭐 대단히 재미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봉했을 때 뭐 그렇게 많이 히트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적절하게 뭐 2분파라고 그러나 그냥 그 정도였지 대단히 뭐 이렇게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이 이제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 제일 훌륭한 영화라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그런 영화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은 이제 앤디입니다. 앤디, 우리가 얘기한 앤디. 그렇지만은 이 앤디를 처음부터 관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레이션을 하죠. 그 내레이션이 참 내용이 참 좋고요. 또 그 배우 모건 프리만 배우의 음성이 참 정말 지금도 뭐 나치오나 이런 데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굵직하고 왠지 호소력이 있습니다. 흑인이면서도 그 어감이 훨씬 더 아주 묵직하게 다가오죠. 이 주인공 앤디를 서술하고 나레이션하는 그 레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영화가 진행되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드가 이 앤디를 관찰하고 앤디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레이션을 해주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레드가 앤디를 통해서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앤디가 교도소를 탈출하게 되는 이제 순간이 오죠.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레드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면서 오히려 영화의 후반부에 가보면 전반부는 이제 앤디가 이제 교도소 적응을 하고 이제 뭐 좋은 일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탈출했다 치면 후반부부터는 레드가 성숙하고 변화되면서 레드가 이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무리가 이제 레드를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레드가 물론 주인공은 앤디지만 그를 관찰했던 레드가
서서히 또 다른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드가 서서히 이제 앤디를 통해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 서서히, 천천히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천천히, 이거를 천천히 바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 동화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동화. 서서히 같아지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마지막에 정말 이 레드가 앤디가 했던 것처럼 자유를 향한 최고의 선택을 내리고 자기의 미래를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장면, 그걸로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드가 이 영화의 참 주인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레드의 모습은 영화를 지켜보는 우리 청중의 모습이라,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레드가 그 앤디하고 이제 체스를 두는 장면, 그 이제 모습이에요. 이 레드가 그 앤디를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앤디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레드는 영화 처음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미 앤디가 이제 주인공 앤디가 쇼생크에 들어갈 때 레드는 벌써 쇼생크 20년 차입니다. 벌써 20년 고참이에요. 나이도 뭐 한 10년 이상 앞선 것 같고 20년 벌써 베테랑이죠. 그 레드는 어떻게 삽니까? 그 조금 비겁하게 사는 사람이, 뇌물을 주면서 또 이렇게 남들한테 뇌물을 주고 뭐 외부 물건을 반입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그거를 이제 주면서 이제 이익을 또 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비겁하게 약간 좀 요령을 부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레드가 사실은 이 영화를 이끌어 나간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레드가 첫 번째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그 동영상 먼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nt of your deck. Get the fuck out of my face, will you, man? You rented me for 5 packs already. 5. There must be a con like me in every prison in America. I'm the guy who can get it for you. Cigarettes, a bag of reefer, if that's your thing, a bottle of brandy to celebrate your kid's high school graduation. Damn near anything within reason. Yes, sir, I'm a regular Sears and Roebuck. So when Andy Dufresne came to me in 1949 and asked me to smuggle Rita Hayworth into the prison for him, I told him, no problem. 이 레드가 얘기한 그 대사를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레드가 이제 영화 초반에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나레이션이 나오죠. There must be a con like me in every prison in America. 미국에 있는 모든 감옥에는 나 같은 콘이란 말은 죄수, 뭐 범죄인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나 같은 놈이 하나씩 있어요. 뭐냐면 I'm the guy who can get it for you. 뭔가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I'm the guy who can get it for you. Cigarettes, a bag of reefer, if that's your thing. Bottle of brandy to celebrate your kid's high school graduation.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시가렛, 담배, 뭐 bag of reefer. 이건 대마초인가 봐요. 이게 대마초. 그다음에 if that's your thing. 뭐 크게 니네 거라면 이제 네가 원하는 게 뭐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브랜디, bottle of brandy. 뭐냐면 니네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아이가 졸업했어. 나름대로 그걸 celebrate, 자축하기 위해서 브랜디를 뭐 살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자기가 중간에서 간수들에게 뇌물을 살살 주면서, 이제 중간중간 뇌물을 주면서 그걸 외부 물건을 반입을 해가지고 당사자에게 전해주고 또 한 얼마 20% 정도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익을 챙기는 거죠. Damn near anything within reason. 그래도 reason, 이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쨌든 그 이성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damn near anything. 거의 모든 거 다 내가 해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대사가 So when Andy Dufresne came to me in 1949 and asked me to smuggle Rita Hayworth into the prison for him,
I told him no problem.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when 앤디 듀프레인이 이제 1949년에 이제 쇼생크 감옥에 이제 오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레드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To smuggle. smuggl이라는 말은 뭐 은밀하게 들여오는 겁니다.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은밀하게 뭘 들여오는 거죠. 몰래. To smuggle 리타 헤이워드. 리타 헤이워드라고 하는 여자 배우의 그런 사진, 뭐 브로마이드 그런 거죠. 큰 사진. Into the prison for him. 자기를 위해서 그 감옥에 좀 이제 반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I told him no problem.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앤디에게 물건을 이렇게 이제 갖게 해주는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앤디가 뭘 요청합니까? 락 해머를 요청하죠. 바위가 아니라 조그마한 돌 같은 거 깎는 해머지만 작은 거, 작은 건데, 아주 누가 봐도 뭐 염려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건데, 그걸 앤디가 반입을 하고, 사실은 그 작은 락 해머 가지고 하루에 그 한 줌씩 이렇게 파내가지고는 19년 동안 교도소 벽을 뚫는 거예요. 물론 19년 동안 어떻게 아무리 그 당시 여건이 그래도 한 번도 방도 안 바뀌고 참 들키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의문이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간에 이야기나 과정 얘기가 참 소중한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거를 레드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좀 처음 보겠습니다. 그 영상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 레드가 그런 걸 구입해 주는 사람이니까 앤디가 처음으로 교도소 와가지고는 얼마 안 있어서 이 레드에게 이제 그거를 이 락해머를 내가 구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이제 거래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거래가 끝나니까 왠지 참 앤디가 좀 달라 보이고 좀 왠지 좀 사람이 좀 뭔가 분위기가 다른 느낌을 이제 받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 락해머를 구입해주고 하는 가운데 서로 약간의 이제 호감을 갖게 되고 이제 그 레드가 이 앤디를 이제 주의 있게 보죠. 처음에 이제 앤디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이제 모습 여러 가지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y kept pretty much to himself at first. I guess he had a lot on his mind, trying to adapt to life on the inside. It wasn't until a month went by that he finally opened his mouth to say more than 2 words to somebody. As it turned out, that somebody was me. I'm Andy Dufresne. 예, 이제 대사를 보시면은 이제 앤디가 처음 왔을 때 장면이죠. 교도소에서. 자, Andy kept pretty much to himself at first. Pretty much himself.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kept, 조심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 철저하게 at first. 처음에는 앤디가 철저하게 하여간 간에 그 말도 잘 안 하고 철저하게 이제 자신을 지키는 막 그런 모습인 거죠. 그냥 아주 소심한 모습 이런 거겠죠. I guess he had a lot on his mind. He had a lot on his mind. 아마도 내가 생각에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Trying to adapt to life on the inside. 이 안에 이 안쪽 생활, 교도소 안에서 생활에 trying to adapt. 적응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Wasn't until a month went by before he opened his mouth to say more than 2 words to somebody. 그래서 wasn't until a month went by before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not until before 그런 말 있죠. 뭐뭐 한 다음에야 뭐뭐 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wasn't until a month 한 달이 거의 이제 다 지나서야 한 달이 다 지나서야 he opened his mouth. 그가 입을 열어. 처음에는 그냥 조심하고 말을 안 하다가
무슨 말이냐면 to say more than two words to somebody. 누군가에게 두 마디 이상을 하게 된 것이 정말로 한 달 정도 지나서여서 겨우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as it turned out that somebody was me. 그 누군가에게 두 마디 이상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게 바로 레이 자기라는 거야. 이제 이 락해머를 락해머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레드에게 그런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 레드와 앤디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서 물품을 이제 뭐 이렇게 구해주고 하면서 이제 철저하게 알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조금씩 더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지만 이 레드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철저하게 교도소에 적응된 사람, 그리고 그 institutionalize라고 제가 얘기했죠. institutional 혹은 tutionalize. 이제 그 제도화된 이런 말입니다. 제도화된, 제도에 적응한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교도소라고 하는 여건에 아주 그 institutionalized 혹은 institutional man, 교도소라고 하는 그 험한 여건에 이제 잘 맞고 최적화된 사람이 이 레드가. 근데 그건 좋은 말이기도 하죠. 이제 그 어려운 여건에 이제 적응을 했으니까. 근데 이 institutionalize라는 말의 뜻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도소가 주는 거가 그냥 전부 다로 바뀌어버린 거죠.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냥 간수가 화장실 가, 그러면 화장실 가고, 먹어, 그럼 먹어, 일해, 그럼 일하고, 잠자, 그럼 잠자고,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교도소에 제도화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레드인 것입니다. 적응은 잘해서 뭐 이렇게 잘 지내지만 실제로는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뭡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나 희망,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호프, 희망이라든지 또 expectation, 기대라든지 이런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뭐 구상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교도소에서 평생 종신형을 사니까. 바로 그 상징이 이 레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드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앤디를 이렇게 관찰하고 묘사를 하는데 서서히 레드가 이제 앤디를 통해서 이제 변화되는 과정, 이게 이제 이 영화고요. 그래서 이제 청중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서서히 천천히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제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 되겠죠. 천천히 이제 같이 그 앤디의 모습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그 중요한 요소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 관객들에게 서서히 뭔가를 보여줘. 앤디가 탈출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앤디가 쇼생크를 탈출하고는 레드의 변화가 아주 중요하게 서서히 은은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이 레드 옆에는 사실 레드보다 또 한 몇십 년 선배 되는 사람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도 또 이제 브룩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이 브룩스는 이 레드의 롤 모델이죠. 초창기 롤 모델입니다. 뭡니까? 교도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교도소 선배로서 이 레드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그 평생을 교도소에서 50여 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말 브룩스의 문화생이 레드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제 결국 브룩스가 나중에 비극적인 그런 그 종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레드도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실 모습이었는데 이 레드가 앤디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돼서 이 브룩스의 길을 이제 자기가 거부하고 앤디가 가졌던 그 희망을 찾는 새로운 삶의 길로 이제 이 레드가
자기의 방향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브룩스와 이 레드의 이제 이런 그 차이점은 다음에 또 이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것도 얘기할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영화는 앤디가 탈출하는 모습, 또 교도소 안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앤디처럼 되라 뭐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앤디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서서히 그 앤디의 모습에 변화되는 레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드의 변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인 것이고, 이 브룩스와 이제 대비되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잠깐 더 영상을 보겠는데, 그건 뭐냐면 브룩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브룩스가 한 50여 년을 교도에 살았어요. 어느 날 이제 저절로 너무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그만 이제 교도 생활 그만하고 이제 나가도 된다, 이런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50년 살았는데 이제 나에게 자유의 시간이 온다. 근데 브룩스는 그렇지 않아요. 이상증상을 보입니다. 나 안 나갈래. 그러고는 막 정신 이상적 행동을 하죠. 그걸 보고 이제 동료들이 이제 이상하다고 참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그 영상을 보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rooks ain't no bug. It's just institutionalized. Institutionalized my ass. The man's been in here 50 years, Haywood. 50 years. This is all he knows. In here, he's an important man. He's an educated man. Outside, he's nothing. Just a used-up con with arthritis in both hands. Probably couldn't get a library card if he tried. You know what I'm trying to say? Red, I do believe you're talking out of your ass. You believe whatever you want, Floyd. But I'm telling you, these walls are funny. First you hate them, then you get used to them. Enough time passes, you get so you depend on them. That's institutionalized. Shit. You can never get like that. Oh, yeah? Say that when you've been here as long as Brooks has. Goddamn right. They send you here for life. That's exactly what they take. Part that counts anyway. 한번 그 대사를 볼까요? 여기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대사인데, 이제 브룩스가 이제 오히려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나 감옥에 있을래라고 이상 증상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동료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레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Brooks ain't no bug. 브룩스는 벌레가 아니야. 벌레라는 말은 버그는 벌레라는 뜻도 있고 무슨 병자, 또라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룩스가 지금 이렇게 정신 이상이 있는 게 아니야. He's just institutionalized. 드디어 나왔죠? 제도화된, 교도소에 길들여졌을 뿐이야. 너무 긴 세월을 사니까.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얘기합니다. Institutionalized my ass. My ass 하면 뭔 헛소리냐 그런 말이죠. 제도화? 그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레드가 다시 얘기합니다. The man's been here 50 years, Haywood. 50 years. 그 사람 브룩스는 여기에 50년 살았어. Haywood, 50년 살았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This is all he knows. 이게 바로 쇼생 교도소겠죠. 이 교도소가 그가 알고 있는 거의 전부야. This is all he knows. 무슨 말입니까? 그는 모든 걸 만사를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쇼생국 교도소가 그 사람이 아는 유일한 거야. 그런 말이죠. In here, he's an important man. 여기서는 교도소에서는 그 사람이 important man.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An educated man. 여기선 제일 이 교도소 사정을 잘 아는, 잘 배운 사람이야. 이런 말이죠.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 50년 살았어. Outside, he's nothing. 그런데 밖에 나가봐. 아무것도 아니지. Just a used up con with
arthritis in both hands. 단지 used up, 다 떨어진, 다 써버린, 다 낡은 그런 그 범죄자, 범죄자고, both hands, 양쪽 손에는 arthritis, 그 이렇게 관절염이라는 이런 신경통이 있는 그런 사람. Probably couldn't get a library card if he tried. 아마도 couldn't get a library card, 도서관 그 증, 그것도 if he tried, 그가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거 만드는 것도 힘들 거야, 이런 말이야. 우리 이제 도시에 어디 이사 가면 그 도서관 그 회원증 같은 거 만들죠. 브룩스는 사실은 쇼생크 도서관을 몇십 년 동안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앤디가 이제 그 도서관을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발전시키지만 그 전에 브룩스가 하던 사람 그걸 했어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아마 그 동네 도서관 회원증 발급하는 것도 어려울 거야. 이제 그런 말이죠. 내용의 표현이 굉장히 아주 참 굉장히 신중, 아주 정말 깊게 다가오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사를 보겠습니다. You know, what I'm trying to say. 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너희들? I do believe you talking out of your ass. 이제 옆에 사람 얘기합니다. 나는 뭐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별거 아닌 줄 알고,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다시 레드가 얘기합니다. You believe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 너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But I tell you, 내가 이걸 But I tell you, these words are funny. 하지만 잘 알아도 these words, 여기 교도소 벽들, 교도소라고 하는 벽, 교도소라고 하는 배경은 funny, 아주 이상한데. 우리가 funny 그러면 뭐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이상한 게 funny입니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상한 게 funny입니다. 이 교도소 이거 아주 웃기는 곳 아니냐? First, you hate them. 첫 번째는 그걸 미워하게 돼, 교도소를. Then, you get used to them. 그 다음에는 get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지다 그런 말이죠. 그 교도소에 익숙해져 버려.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막 미워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익숙해져 버려. Enough time passes. 그리고 충분한 시간,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you get so you depend on them.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은 depend on, 오히려 거기에 의존형이 되어버려. That's institutionalized. 그게 바로 길들여진다, 제도화된다는 뜻이야.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그걸 막 미워해.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많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게 많죠. 나 그거 싫어 뭐 이러면서도 나중에 자꾸 그거 익숙해져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그게 없으면 막 거기에 그냥 더 막 집착하게 되고,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이렇게 돼. 실제로는 그게 없어야 되는 건데도 그게 바로 institutionalized, 길들여진, 제도화된다는 것이죠. 바로 브룩스가 그런 사람이고, 또 브룩스의 후배인 레드도 사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그렇게 대사를 봅시다. 또 그러니까 이제 옆에 동료가 그러면 shit, I could never get like that.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죠. 예. 또 다른 동료가 얘기합니다. Wait till you've been here as long as Brooks. 브룩스만큼 여기 계속 있어봐. 50년 정도 살아봐. 누구나 다 institutionalize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레드가 got them right. 맞아. 그러면서 그 다음 대사 보니까 they send you here for life. That's exactly what they take. 그들이 send you, 너희를 이곳에, 이 감옥에 for life, 종신형으로 여기서 우리를 살게 확 보내지만, 그러면서도 that's exactly what they take. 그것이 바로 그들이 빼앗는 것이야. 그것이라는 건 바로 인생입니다. 종신형을 받고 삶의 종신형을 받고 왔지만 여기서 살다 보면 삶 자체도 빼앗기게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정체성, 자기 자신의 미래, 자기 자신의 삶이라는 것도 다 빼앗기게 돼. 교도소라고 하는 제도가, 쇼생크라고 하는 이 walls, 그 벽이 결국은 우리를 다 빼앗는, 우리의 가진 것을 요만큼이라도 다 빼앗아 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part that counts anyway. 이제 요 part that counts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바로
조금이라도 카운트 이렇게 뭐뭐라고 간주가 되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anyway 조금이라도 뭔가 인생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 빼앗아 버려. 뭔가 작은 거라도 자신을 찾고 자기의 삶을 신중하게 생각할 이런 것들 요만큼 하나하나라도 교도소라고 하는 벽 속에 갇히면 그게 다 없어져 버려.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 대사 굉장히 의미 깊죠? 뭐 그 전과자들이 참 그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한다 참 정말로 우리들에게 좀 묵직하게 다가오죠. 이건 이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이 대사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사를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브룩스나 이제 이 레드 같이 오랫동안 교도 생활한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목표, 자기 삶의 의미, 또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된다는 이제 것입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교도소 생활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청중도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교도소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에게 그 삶의 그 힘든 여건이 생기면 그 여건에 맨날 탓을 하고 불평을 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힘든 여건 속에 함몰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잊어버리고 그 힘든 여건에만 또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발에 뭐 가시가 박혔어. 아이고 아파 하다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다 다른 걸 생각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어려운 여건을 만나게 되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한탄하면서도 사실은 그거에 정복당해서 그 여기 대사가 지난번에 get the best of라는 말 나왔죠? get the best of. 이건 뭐냐면 뭐뭐를 정복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복을 내가 그 여건을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동태로 내가 그 여건에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참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그 힘든 여건에서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 신음하고 또 힘들어하고 불평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죠. 뭡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대사에 보니까 get used to them 이런 말이 나왔죠? get used to them. get used to란 말이 뭐뭇에 익숙해진다 그런 말이죠. 또 뭐 be used to ing 똑같은 말이죠. 뭐뭇에 익숙해진. 이것은 쇼생크를 얘기하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삶에서의 고난이라든지 여건, 힘든 여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나쁜 일들 이런 것들 불평하다 나중에 보면 익숙해진. 그래서 익숙해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게 depend on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불평하다가도 나중에 의존해버려. 이제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다 뺏겨버려도 뺏겼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제도화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한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죠. 자기 하던 거 외의 걸 하면은 불안해지고, 막 그냥 갑자기 안정이 안 되고 싫어합니다. 하던 거 외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살고 이런 건 필요하죠. 늘 이렇게 제때 먹고 뭐 제때 운동하고 이런 건 중요한데 정신세계에서 해오던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제도화된 거의 특징이에요. 뭐 교도소에 있는 쇼생크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죠.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유명한 노래도 있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뭐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항상
흐름만 타려고 그러죠. 물론 흐름을 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거의 100% 흐름만 타려고 그래요. 거슬러 올라갈 생각 하나도 안 해. 그리고 한 가지 뭡니까? 자기의 그 주체적인 생각이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생각, 내가 생각하는 삶,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항상 남이 얘기하는 거, 짜여진 거,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기에만 항상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기 자신만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죠. 이게 종신형 수감자의 모습일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제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레드도 그런 그 교도소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다음 동영상에 보시겠지만 앤디가 나는 태평양 가서 새롭게 살고 싶어 마지막에 그랬더니 레드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런 데 가면 새롭게 못 살 거야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think I could make it on the outside, Andy. I've been in here most of my life. I'm an institutional man now. It's like Brooks was. Wow, you underestimate yourself. I don't think so. In here, I'm the guy who can get things for you, sure, but outside, all you need is the yellow pages. Hell, I wouldn't even know where to begin. Pacific Ocean? Shit. About scare me to death, something that big. Not me.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앤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감옥에서 나가면 태평양에서 여생을 살고 싶어요. 거기 참 이렇게 호텔도 짓고 이렇게 낚시해 가면서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think I could make it on the outside. Make it 이란 말은 이제 뭐 잘 지내다, 해내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outside, 바깥에서 내가 잘 할 거라고 생각지 않아. 이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바깥에 거 자신이 없어. I've been in here most of my life. 나는 여기에 대부분의 나의 삶을 살았어. 평생을 나는 거의 여기서 젊어서 들어와가지고는 거의 4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평생을 산 거예요. I'm an institutional man now. 우리가 자주 얘기했죠? 이 영화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는 이제 길들여진 사람, 제도화된 사람이야. Just like Brooks was. 브룩스처럼. 브룩스는 이 레드의 한 몇십 년 선배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그 50년 살면서 석방이 됐는데 바깥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선배가 브룩스입니다. You underestimate yourself. 이건 이제 앤디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underestimate, 평가절하한단 말이죠. 너무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요. 이제 당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레드가 I don't think so.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게 못할 거야. In here, I'm the guy who can get things for you, sure. But in here, 여기에서는 나는 get things for you.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sure. 분명히 내가 이거 뭐 필요한 물건 있으면 내가 확실하게 구해다 줄 수 있는 사람. 교도소 안에서는 able man,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but 밖에서는 안 그래. Outside, all you need is the yellow pages. 밖에서는 all you need, 네가 필요한 것은 yellow pages. 이게 전화번호부래요. 이게 전화번호부에 이렇게 사업자 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전화해서 직업을 알선 받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건가 봐요. 전화번호부에 이제 중요한 정보가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에는 이제 전화번호부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너는 밖에 나가면 전화번호 보고 이제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만 나는 안 돼. 그 밑에 보세요. Hell, I wouldn't know where to begin. 젠장, 나는 I wouldn't know where to begin.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나는 모를 거야. 밖에 나가면. 교도소가 내 인생의 다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앤디가 이제 태평양에 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Pacific Ocean? 태평양? Shit. 아니야, 젠장. 나는 그 태평양 생각도 하기 싫어. Scare me to death, something that big. 너무 커서 나는 scare me to death. 죽을 정도로 뭐 무섭단 말이야.
그게 이제 레드의 마음.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죠. 제도화된 사람. 사진 보세요. 지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장면 보면 정말 연기가 이 모건 프리만의 연기가 너무 좋죠. 사실 저는 이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배우를 제일 좋아하게 된 거는 80년대 후반인가 Driving Miss Daisy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운전사로 나옵니다. 그때 참 정말 멋있었고요. 또 Power of One이라는 영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정말 참 좋은 역할로 나옵니다. 이제 표정 보세요. 나는 안 돼. 지금 나는 퍼시픽 오션 안 돼. 나는 여기에 제도화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앤디랑 그 희망은 전혀 우리에게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레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레드가 이후에 변화가 되는 그 모습, 이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이제 메시지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레드가 그 자기의 그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된 모습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앤디의 편지를 받고 태평양을 향해서 길을 떠나죠. 저는 그 장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다 나옵니다. 그때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길들여졌던 존재, 이 레드가 영화 후반에 가면 희망과 자유를 향한 존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존재로 이제 이 영화의 후반에서는 바뀌게 되죠. 그 바뀌는 모습은 이제 또 다음에 또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영화는 변해가는 레드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레드 같은 종신형 죄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 처음에는 그걸 불평하다가 그 여건 속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삶의 의지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미래를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의 요건은 바로 관계에 있다고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관계는 사실 두 가지예요. 이게 남과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있죠. 남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이 다가옵니다. 가정을 잘 이끌고 좋은 친구들, 좋은 장수하는 분들 보면 항상 주변에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겁게 밝게 삽니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근데 내 자신 안에 미래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에 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여건과 관계없이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신형 죄수에게는 그 자신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없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 어떠한 자리를 하더라도 내가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나 자신이 이 삶의 주인공이고 나의 미래를 내가 계획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그때 그 존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앤디가 변하는 과정을 이제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다 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굉장히 또 기분이 좋네요. 좋은 얘기를 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 또 듣는 사람들도 좋고 모두에게 참 좋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